시작합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 일단 정의부터 좀 알아볼게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기존에 없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에너지, new. 그쵸? 그걸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재생 에너지는 자꾸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이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왜 배워야 되느냐? 지금 화석연료의 사용, 석탄, 석유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지구 온난화, 그쵸? 그 다음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맞아? 이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때 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요. 아직까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뭐냐? 많이 만들수록 싸지거든. 아직까지 이용하는 데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비싸요. 발전 단가가. 알겠어? 그 다음 하나 더 웃긴 거. 사람들이 이걸 막 연구를 해가지고서 막 사용하려고 하잖아. 니들이 알고 있는 태양전지 같은 게 이런 거 대표적인데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죠. 후진국은 10번 치지 않냐?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딴지 걸었어. 야, 영국, 니들 새끼 같은 경우는 한 지금부터 300년 전부터 쓰고 시작했던 걸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쓴다고 하나 해가지고서 니네 300년 동안 썼잖아. 충분하게. 근데 우리는 몇 번 안 썼다 이거지. 몇 년 안 썼다 이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막 딴지 경우는 거는 경우도 있고요.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올해도 다 가고 있죠? 올해 석탄, 석유, 화석연료 사용량이 지금껏 역대껏 최고래. 무섭지 않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걸 사용해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낮춰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자,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화석연료가 언젠간 고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래서 기후 위기, 그다음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같은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고갈 염려가 없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이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지속 가능 발전. 그 다음 하나 웃긴 거. 선생님 니들 나이 때는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학교 가르쳐 선생님이 야 니들이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즉 현재 화석연료 안 쓸 거야. 다 매장량이 없어질 거야. 지뿔. 그치? 지금도 석탄, 석유 특히 석유 같은 거 엄청 많이 쓰는 거 알죠? 맞죠? 그리고 나는 웃겨. 야 매장량이 몇 년치밖에 안 남았어. 이랬는데 최근에 또 나니까 몇백 년치 또 남았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치?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입니다. 신에너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신에너지라고 해요. 자, 먼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키거나 아니면 이거는 새로운 방법이야. 그 다음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에너지, 기존에 없던 방식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신에너지는요, 수소에너지, 연료 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가 있어. 야, 지금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석탄 같은 거 많이 썼어요. 연탄 사용했거든 겨울에. 지금은 연탄구이집 빼놓고는 사용하는 데가 없죠. 그다음 연탄도 이제 생산을 안 한대 이제 우리나라. 그럼 그 맛있는 연탄구이 생선 백반이나 연탄 불고기 이런 걸 못 먹게 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응? 석탄이 왜 안 쓰게 되느냐? 이게 안 좋은 점이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야? 석탄을 액화시키거나 가스화시키면 이게 바로 LPG나 석유를 대체할 수 있거든. 그럼 많이 쓰겠지 그나마. 지금은 그거 많이 쓰니까. 그런 방식을 석탄 액화 및 가스화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재밌는 거 알려줄게. 이 석탄에 액화시켜가지고 석유 만드는 기술은요. 언제 개발됐을까? 언제? 최근? 아니야. 이거 1940년대에 개발된 기술. 언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가 됐었어. 독일하면 기갑전력이라고 해서 탱크 이런 게 유명했거든. 이 새끼들은요. 이 탱크를 운영하기 위해선 석유가 필요해. 석유가 없잖아. 독일에서 안 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침공했냐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침공을 했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침공해서 석유 확보하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거기서 처음엔 승승장구 하다가 개발렸어. 그래서 이제 점점 전쟁을 지속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 석유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나온 게 이거야. 독일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 석탄. 탄광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너네 영화 중에 국제시장의 영화 아니? 거기 보면 우리 주인공 아저씨 덕수가 독일 광구로 해가지고 거기서 석탄 캤잖아. 거기 그래서 간호사하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잖아. 맞지? 그게 이거 배경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걔네들 남는 게 뭐야? 석탄이니까 석탄 가지고 석유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기술 만든 게 그때예요. 알겠니? 야, 위급하면 그렇게 돼요. 또 비슷한 거 하나 알려줄까? 비슷한 거 하나 또 알려줄게요. 야,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일 대표적인 음료수가 하나 있어. 판타. 판타. 원래 독일도요. 전쟁 나기 직전에는 미국에 있는 코카콜라가 수입돼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 막 중에 야, 코카콜라가 생각해봐. 미국 건데 미국이 수출을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지. 사람들이 끼부미 코카콜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콜라 달라고. 근데 콜라를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못 주잖아. 그래서 야, 콜라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만들어준 게 사이다에 그치 탄산수에 과일 주스 분말을 집어넣고 설탕 조금 집으면 그게 환타 아니야. 그거 먹어라 라고 한 거죠. 또 웃긴 거 그 환타 지금 현재 어느 회사입니까? 코카콜라 회사 소속입니다. 인수해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냐? 그런 거? 또 있어. 독일 애들이 전쟁 때 또 만든 거. 니네 혹시 그거 알아? 고기는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지. 그럴 때 대체 식품으로 먹는 거. 비건들이 먹는 거야.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거. 콩고기라고 알아? 콩고기? 콩을 가지고서 고기처럼 만드는 거. 그것도 독일 애들이 전쟁 시에 만든 거야. 야, 배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쟁 시에 뭐 경제가 잘 돌아가겠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신기한 거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다음 재생에너지, 햇빛, 물, 지열,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가능해. 재생이 뭐야? 다시 제자야. 다시 생산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재생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거고 이제 밑에 재생에너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생에너지랑 신에너지는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이 연료전지는 좀 이따 배울 거야. 이건 미리 하나 쓰고 넘어갈게. 야, 이 연료전지는요. 전기에너지 생산할 때 전자기유도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전자기유도 쓰지 않아요. 전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발전은 딱 두 가지 외워도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연료전지. 두 번째가 바로 좀 이따가 나올 태양전지야. 요 두 가지는요. 전자기유도하고 상관이 없어.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화학에너지가 곧장 전기에너지야. 좀 이따 배울 거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재생에너지는 뭐니 해도 태양에너지가 완박이죠. 야, 태양이 수명이 100억이거든? 현재 50억 지났어. 얼마 남았어? 50억. 야, 50억이면 인류 멸망하고도 남아. 알겠어? 인류가 멸망하고 새로운 종류가 나와도 그때까지도 태양은 살아 있습니다. 우린 죽어도 태양은 계속 살아 있어.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는 공짜야. 그리고 평등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즉 발전을 시키면 야, 영원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지.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렇지? 그래서 이 발전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이고요. 태양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태양열 발전이야.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 태양의 빛을 이용하는 거를 태양광 발전이라고 했지. 이 태양광 발전이 태양전지판입니다. 이때 이 태양전지도 역시 가로 열 걸어 닫고 전자기유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이거는 빛에너지가 곧장 전기에너지야. 그 다음 이번엔 태양의 열에너지 이용합니다. 얘는 전자기유도 쓴다. 얘는 전자기유도 써요. 태양열을 받아 그 열 가지고서 뭐를 합니까? 물을 끓여요. 그럼 물 끓이면 물이 수증기. 수증기가 터빈 돌려? 발전기 돌려? 이건 전자기유도 써요. 헷갈리면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 풍력 발전.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 생산. 그치? 그쵸? 그 다음 해양에너지 있어. 요건 좀 조심해야 돼.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는요. 해양 수변의 높이차, 파도, 조류 등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 해양에너지는 좀 조심할 게 있어. 자, 조력 발전이 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플러스 파력 발전이 있어. 두 개를 좀 구분 좀 하셔야 돼. 조력은 뭐고 파력은 뭐냐? 야, 조력은요. 기조력을 이용하는 거야. 조석 에너지. 알겠니? 달과 태양의 인력을 이용하는 거야. 야, 달과 태양이 지구를 막 잡아당기려고 하거든. 지구는 무거워서 꿈쩍도 안 해. 하지만 지구 위에 있는 둘러싸여 있는 물은 꿈쩍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 올라가는 걸 만조, 가득할 만자, 내려가는 거 간조. 이때 이 만조하고 만조, 간조하고 간조, 그치? 요거를 우리가 조석 주기라고 하는 거고,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 물의 최고하고 최저 높이의 차이를 조차라고 해요. 다른 말로 조석간만의 차라고. 이것 쫓아 모르면 안 됩니다. 조차. 알겠니? 됐어? 근데 이걸 이용하는 게 조력이야. 됐어? 밀물일 땐 물이 들어와. 그렇죠? 썰물일 때 물이 빠져. 밀물일 때는 만조, 썰물일 때는 간조. 그럼 만조하고 간조의 바로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 그게 조력 에너지야. 알겠어? 이거는요, 조심해라. 얘는 밀물과 썰물, 만조하고 간조 때 일어나는 발전인데 얘는 조석 에너지가 포인트예요. 근데 파력이 뭘까요? 파도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파도가 왜 쳐? 바람이 불어서. 다시 한번 뭐라고? 파도가 치는 이유가 뭐라고? 바람 불어서. 그럼 바람은 왜 부는데? 지표면이 어느 쪽은 뜨겁고 어느 쪽은 차가워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그러면 아래로 싹 쌓이면 고기압. 위로 올라가면 쌓이는 게 없으니까 저기압. 그럼 고기압에 많은 공기가 저기압 쪽으로 이동을 해버려. 이게 바로 뭐야? 기압차에 의한 바람입니다. 중3 때 배웠던 거. 그럼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지표면의 불균형과 열, 태양에너지 차이죠. 아, 얘는 태양에너지와 관련돼 있어. 바로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해양에너지 중에서 파력 발전은 태양에너지가 관련돼 있고 해양에너지 중에서 조력 발전은 태양하고 뭔 상관인데? 그 뜻입니다. 그럼 잘 봐라. 얘 태양하고 관계 있지. 이것도 태양하고 관계 있지. 바람이 부는 이유가 지표면의 불균등 가열에 의한 기압차라고 했으니까. 근데 해양에너지는 어떤 놈은 조석, 어떤 놈은 태양이야.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다음 수력 에너지라고 했어. 야, 수력 발전은 정확하게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야, 아래에 있던 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열 받았으니까 수증기? 수증기가 되면서 위로 올라가면 열 방출하면서 또 뭐가 돼요? 물방울들이 모여서 뭐가 돼? 구름방울. 구름방울들이 이동하면서 하늘에서 눈이 와요, 비가 와요 해서 높은 곳에 물이 쌓이잖아. 그럼 높은 곳에 있는 물은 항상 낮은 쪽으로 이동하지. 이걸 무슨 에너지 차이라고 해? 포텐셜 에너지 차. 니들은 위치 에너지 차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발전하는 방식. 이것도 태양 에너지야. 그다음 지열 에너지. 지구 내부의 열 때문에 생겨요. 야, 지구 내부의 열이 왜 생겼니? 라고 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긴 거고,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 쪽에 방사성 원소가 불안하거든. 얘가 붕괴돼 스스로. 그럼 열 나와. 질량 감소 때문에. 이게 바로 태양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해? 난방이나 발전. 됐죠? 자, 그래서 요애도 역시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와 관계 있어. 지금 선생님이 따로 써준 애들은요, 아예 안 쓴 애들은 태양하고 관계 있는 애들이고, 뭐라고 써준 애들은 태양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자, 그다음 바이오 에너지라고 했어. 농작물, 음식물 쓰레기라고 돼 있어. 이거 전부 뭐예요? 생명체들이. 생명체잖아. 야, 생명체 유기물이죠.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지. 식물이 살면,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이 살면 동물이 살고, 그것도 우리가 처묵처묵 하잖아.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거야. 전부 이것도 태양 에너지죠. 그 다음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 재밌는 게 있어. 농작물,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거나 연료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 니네 이런 것도 있다. 옥수수 같은 거 알아? 그걸로 디젤을 만들어. 경유. 그걸 바이오 디젤이라고 불러요. 신기하지 않냐? 그런 것도 돼.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갖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10대 청소년 남자 아이들은요, 얼굴에 번질번질한 개기름이 많이 껴. 개기름. 그치? 평상시에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다니는 애들 있어. 알겠니? 하나 알려줄게. 개기름이 많이 끼면요, 단점은 번질번질하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은요, 피부 노화가 느려. 뭐라고? 피부 노화가 느려. 즉 남들보다 덜 늙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안이 될 확률이 높아. 알겠니?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 이 얼굴에 있는 개기름들을 우리가 묻어나게 해서 제거하는 종이가 있어. 무슨 종이라고 하지? 예빈아, 평상시에 네가 많이 쓰는 거 있잖아. 안 써? 많이 써. 기름 종이 알지? 그쵸? 이렇게 하면 이 기름 종이에 나오잖아. 그쵸? 지역에 나와 있는 기름 종이를 모은 다음에 엄청나게 모아서 압축을 하면 거기서 얼굴에서 나오는 개기름들이 PT병 같은 데 모여질 거 아니야. 맞지? 세희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걸 가지고
자동차에다가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갈까 안 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가니까. 갑니다. 옛날에 강호동 알아? 강호동? 그다음 김성주 알아? 그 두 명이 이해만에 종영한 TV MBC에서 했던 프로가 있어. 뭐야 실험실인가? 그거 1회가 이 얘기였어. 남자 고등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기름종이를 무한적으로 나눠주고 그거 얼굴에 닦아가지고 모아라.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압축해가지고 기름을 짰더니 PT병이 3분의 1 정도 모였어. 그걸 가지고 자동차 안에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에다 집어넣고 시동을 걸리니까 걸려. 그리고 우와 했더니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멈췄어. 대박이지 않습니까? 즉 인성이는 걸어다니는 유전이야. 야 우리나라도 이제 산용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니들 평상시에 이 기름종이 이렇게 닦은 다음에 버리지 마시고 다 모으세요. 모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뭘 하는 거야? 국가에 기부하세요. 알겠니? 에라 이 처리 비용이 더 들겠다. 그죠? 자 그런 얘기야. 그다음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열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어. 맞아요. 특히 이런 것도 있다. 가축에서 나오는 그 덩 있지 덩. 거기서 메테인이 나오거든. 그 메테인 같은 경우를 모아서 독일 같은 데서는요 요령에 쓴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처음에 이걸 딱 키자마자 소똥 냄새가 난대. 자연 친화적이지 않냐? 그치? 조금 지나면 안 난대요. 재밌죠? 자, 그럼 이 폐기물 에너지는요. 이 폐기물 쓰레기잖아.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폐양 에너지냐, 뭐 무슨 에너지냐 그런 거 안 따진다, 굳이. 알겠죠? 물어보진 않아요. 헷갈릴 게 많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어. 별표하시고요. 이제부터 쉬운 거 하고 어려운 거 따라갈게.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태양하고 상관이 없는 거 이 새끼. 잘한다. 끝날 때 다 됐는데. 자, 맨 먼저 조력 발전은 얘는 조력 에너지, 조석 에너지와 관련돼 있죠. 조력 발전은 뭐라고? 태양과 관계가 없어. 조석 에너지와 관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연료전지. 얘도 태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태양하고 관계가 있고요. 얘네들 태양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 얘는 아까 얘기했죠?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자, 그러면 맨 먼저 풍력 발전부터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 풍력 발전은요 바람이 불어. 이 바람이 부는 이유가 뭐라겠어? 기압차에 의한 그치? 공기의 수평 이동을 우리가 바람에 됐죠? 그럼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발전기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 바뀌고 그 발전기의 요 블레이드 날개를 돌린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가 요 발전기 즉 전자기도에 의해서 전기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 바람 때문에 얘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야. 요거는 여기하고 여기에 그냥 갖다 이렇게 쓸게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얘네 둘. 그다음 물 끓이니 안 끓이니? 안 끓이지. 물 안 끓인다. 그다음 이것도 봐봐. 물 끓이는 장치 있어 없어? 없지. 알아두시고. 그다음 쉬운 거 조력 발전 볼게요. 자, 이 조력 발전 잘 봐. 바다고 호수야. 그럼 호수란 얘기는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육지가 있다는 얘기죠. 아, 여기가 육지 쪽이야. 항상 우리는 이 육지를 기준으로 해서 물이 나가면 썰물, 들어오면 밀물이지. 맞아? 인성아, 밀물이니 썰물이니 지금? 그렇지. 육지 쪽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밀물이죠. 밀물이에요. 밀물이면 물이 들어오면 점점점 높아지지. 그럼 뭐가 돼요? 만조. 그렇죠? 만조. 그럴 때 물이 막 들어올 때 여기 낮고 여기 물이 높은 물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가겠죠. 됐어? 지금 현재 니들 책에는요 밀물일 때 터빈이 가동된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이거 조심할 거. 자, 이거 발전기 들어가 있지. 전자기도 사용해야 안 해요? 해요. 물 끓여야 안 끓여요? 안 끓여요. 그렇죠? 조심할 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책에 따라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어떤 책은 밀물일 때 발전하고 어떤 책은 썰물일 때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밀물일 때도 발전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썰물일 때도 발전해요. 우리나라 안산에 보면 희화호라고 있어. 바다를 내꾼 거야. 진짜. 거기가 밀물일 때도 발전하고 썰물일 때도 발전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만조하고 만조, 간조하고 간조 차이가 하루에 12시간 25분이거든.
이때 만조에서 간조로 될 때가 썰물이야.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간조에서 만조가 될 때가 또 밀물이야. 그럼 밀물 다음에 다음번 밀물도 12시간 정도 걸리겠지. 썰물하고 다음 썰물도 12시간 정도 걸리겠지.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죠? 하루에 그래서 밀물 썰물이 약 2번씩 일어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 밀물일 때 한 번, 썰물일 때 한 번 해서 실제 안산 시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4번 정도 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희들 교과서에서는요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는지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책에는 밀물일 때 발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치? 우리 학교 책에 썰물일 때 발전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니?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거 밀물일 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물이 높고 여기는 낮고 물이 이동하면서 지금 발전한다. 자, 여기가 쉬운 거야. 이제부터 뭘 배울 거야? 어려운 거 배울 거야. 자, 이제 연료전지를 배울 건데요. 이 연료전지는 뭘 뜻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화학에너지가 바로 뭘 바뀌는 거야? 화학에너지가 바로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게 연료전지인데요. 이 연료전지는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런 거에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전기분해 배웠지? 전기분해 안 배웠어? 중학교 때.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 전기를 걸어주면 플러스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마이너스에서는 수소가 나왔다. 그게 전기분해야. 그거 거꾸로가 이거야. 그 거꾸로. 자,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쉬워서 이거 먼저 하는 겁니다. 잘 봐라. 수소가 지금 마이너스 극에 들어갑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극이라고 하냐면 연료극이라고. 수소라고 하는 연료를 집어넣어야 돼. 이거 연료야. 연료. 연료를 들어가게 되면 요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 잘 봐. H2가 전자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요. 잘 봐. 쓰지 마 아직. H2가 2개 H 플러스로 되면서 2개의 전자가 나눠져. 이걸 뭐라고 하니? 이걸 뭐라고 해? 전자를 잃어버렸잖아. 뭐라고 해? 산화. 아, 산화가 이런. 됐어? 그 다음 여기 있는 2개 H 플러스하고 여기 있는 2개의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봐. 여기는 전해질이야. 그래서 전해질 안에 H 플러스가 녹아있고. 맞아? 그 다음 여기 있는 전자들 2개는 여기 마이너스 극판에 달라붙어 있어. 자, 그 다음 이번엔 오른쪽 플러스 극에 산소를 집어넣어. 얘들아, 산소는 공짜죠? 산소 공짜잖아. 산소를 집어넣어. 그럼 이 플러스 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이 플러스 극에서는요. 잘 봐. O2 하나에 더하기 여기 있던 요 녀석이 H 플러스하고 결합하려고 돼. 근데 이렇게 결합하려는데 문제가 있어. 이 새끼하고 이 새끼는 결합하려면 니네 알지? O하고 H는 H2O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중성에 뭐가 필요하죠? 수소가 필요하지. 지금 중성이야? 아니지. 그럼 전자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래서 전자 2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H2O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봐. 이론은 맞는데 개수가 안 맞아. 개수가 어떤 개수인지 잘 봐라. 잘 봐. H 몇 개야? 2개죠. 그쵸? 그 다음 O 몇 개야? 2개지. 몇 개야? 하나지.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죠? 반응 전과 후에 개수를 갖게 하기 위해선 O를 2개로 만들려면 내가 여기 2자 써야 되는 거 알지? 그치? 그러면 H가 4개로 바뀌니까 요거 4개로 바뀌고 요거 4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쓰지 말라고 했어. 자, 지금 현재 요 4개의 전자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여기 있던 전자를 갖고 온 거야. 이렇게 갖고 온 거야. 전자를. 맞아요? 되니? 전자를 그렇게 갖고 왔으면 여기서 얻은 게 4개면 이런 것도 4개가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4자 쓰고 여기다 4자 쓰고 여기다가 2자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산화가 일어났고요. 여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 전자를 얻었네. 아, 환원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플러스 갖고 마이너스 반응입니다. 니들 요 밑에 빈 공간에다가 아름답게 써 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동한 거, 자, 잃은 게 4개면 얻은 것도 4개다. 이 개수하고 이 개수는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돼. 됐습니까? 됐니? 자,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 보자. 잘 봐.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갔지.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고 했어? 산화.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 환원. 맞죠? 봐봐. 산화, 환원. 맞지?
아직 쓰지 마. 하나 더 쓸 게 있어서. 그다음 잘 봐. 전자는 이렇게 이동했지. 마이너스 플러스. 얘들아, 전류는 전자 이동하고 방향 이동 방향하고 어떻게 돼? 반대지. 그래서 니들 예전에도 한번 했었다. 이게 전자면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전류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 이동 방향을 찾았으면 전류 이동 방향은 반대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결론은 여기다 쓸 거고 과정은 여기다 쓸 거다. 알겠니? 자, 과정은 쓸 필요 없고 너는 결론만 쓰면 되죠.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이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반응을 합쳐서 전체 반응식으로 쓸 거야. 우리 지금까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만 쓴 걸 반쪽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반쪽짜리. 이걸 전체 반응식 쓸 거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쓸 거야. 그 왼쪽대로 쓰면 이렇게 쓰겠지. 2개 H2 좀 모자랄 것 같네. 더하기 하나의 O2 더하기 4개 H 플러스 더하기 4개의 전자. 맞죠? 이거 왼쪽 것만 쓴 거야. 니네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결론만 쓸 거니까. 그 다음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거 써볼게. 4개 H 플러스 4개의 전자 더하기 2개 H2O. 맞아? 공통점유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날아가고 꺼지고. 됐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뭐야? 2개 H2가 더하기 1개의 O2. 1개의 O2하고 결합해서 2개 H2O 만드는 반응이다. 이게 전체 반응식이야.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만약에 화살표를 거꾸로 한다고 쳐봐. 그러면 잘 봐. 물 분자가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져요. 맞지? 맞잖아. 그렇게 나온 거고 그거에 반대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오는 거다. 여기에서 수소가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극입니다. 산소가 나오는데 산소는 하나씩 나오죠? 숫자 1은 다른 색깔로 써줄게. 하나씩 나오죠? 그쵸? 요 하나씩 나오는 수소가 나오는 쪽은 어느 쪽이야? 플러스 극 쪽이야. 됐어?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외울 때 수소는 마이너스에서 산소는 플러스에서.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요. 따라 읽어보자. 수마 산풀. 따라 읽어. 수마 산풀. 수마 산풀. 승현아. 다시 한번 수마 산풀. 근데 그냥 수마 산풀을 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외워둬. 이수마. 뭔 얘기야? 산소의 2배다. 됐어? 산소의 2배. 그래서 비율이 2대1의 부피비야. 이거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가요. 이수마 산풀. 이거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 위해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고요. 잘하는 애들은 내가 찾아내면 되겠지. 선생님 전 못 찾는데 그거 못하는 거야. 알겠어? 니들은 다 못하는 걸로 외워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연료전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뭐야? 태양전지죠. 태양전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태양광 발전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광 발전이 뭐라고? 태양전지입니다. 얘는 전자기 유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얘 물 안 끓여요. 자, 지금부터 저 내용을 살펴볼 건데 저거는요 광다이오드를 사용합니다. 뭘 사용한다고? 광다이오드. 써볼게요. 태양광 발전은 뭘 쓴다고? 광다이오드. 어이 선생님, 광다이오드가 발광다이오드하고 다른 건가요? 네, 발광다이오드는 빛을 발생시키는, 광자가 빛광자잖아. 빛을 발생시키는 다이오드가 광다이오드고 얘는 빛을 수집하는 다이오드야. 그래서 수광다이오드입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여기 보세요. 지운다. 저거는 분리야. 잘 봐야 돼. 우리 반도체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는 거 알아? 반도체 크게 2가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14족인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인 녀석을 섞으면 옥텟 규칙을 못 만족해요. 4개, 3개가 들어가니까 7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즉 1개가 부족합니다. 한 자리가 부족해서 전자를 꽂히는 구멍이 필요해. 그 구멍을 뭐라고 해? 양공. 양공이 전기를 날아다 준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P형 반도체라고 불러. 그 다음
14족에 15족을 섞으면 원자가 전자가 4개, 5개가 들어가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고도 하나가 남아서 이 원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마구마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자유전자가 주된 전기 나르게, 이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가 날라, 전기 전도성이 높아져. 이런 애들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해요.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일 거야.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일 거냐? 위에가 N이고 아래가 P야. 선생님 거꾸로 하면 안 되나요? 돼요. 되긴 되는데 잘 발생하지 않아. 이게 더 잘 발생해. 그래서 위에 PN, 그거보단 NP가 더 좋아. PN이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N형하고 P형 반도체의 예 한번 들어보자. 잘 봐. 여기에 뭐가 있어? 자, 13족 원소가 있다고 치자. 13족 원소가 있어. 13족 원소를 우리가 X라고 할게. 그럼 여기 주변에 하나, 둘, 셋. 이게 X 13족 원소야. 그 다음 그 주변에 누가 있어? 바로 14족 원소들이 있어. 14족 원소들이 여기에 있어.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그쵸? 자, 현재 뭐야? 여기에 빈관이, 아이 잠깐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니들 내가 귀찮아서 그러는데. 잘 봐라. 설명 한 방 할 테니까 잘 봐야 돼.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여기 SI가 있다. 그치? 여기도 SI가 있어. 여기도 SI가 있어. 여기도 SI가 있어. 여기도 SI가 있어. 전부 뭐야? 순수 반도체만 있지. 순수 반도체 주변은 14족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4개야. 그걸 표시를 하면 하나, 둘, 셋, 4개야. 됐지? 점으로 찍는 거야. 그러면 얘도 하나, 둘, 셋,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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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그럼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새끼가 누구야? 가운데 있는 녀석. 누구? 가운데 있는 녀석. 요 새끼 관심 있어. 그냥 옥텟 규칙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이 새끼를 다른 녀석으로 치환해버릴 거야. 그 다른 녀석이 13족일 수도 있고 15족일 수도 있지. 13족 같은 녀석은 제일 대표적인 게 붕소 같은 것들. 그 붕소면요, 여기 있는 원자 간자 중에 하나가 비지. 하나가 비지. 그럼 요 하나가 비기 때문에 요 녀석이 뭐야? 양궁으로 바뀌어요. 맞아? 요 상태에서 요 빈자리 하나 있네? 그럼 빈자리를 그냥 놔둘까? 채울까? 채우겠지. 누가?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그래서 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버려. 그럼 여기가 제로 되고 여기는 0이 되지. 그럼 또 여기 있는 녀석을 또 다른 녀석이 얘를 채워. 그럼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빈자리가 되겠지. 어라? 전자가 이동하는 걸 봤더니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거꾸로, 양궁이 거꾸로 이동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실제는 전자가 이동하는데 마치 양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걸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오늘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잘 봐. 요 가운데 있는 붕소는 전자 하나 얻었지. 플러스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지. 잘 기억해. 됐어?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요 새끼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요 새끼하고 요 새끼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겠네. 다시 해야지 뭐. 지금 되고 있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가 다 됐는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전자가 요 양궁을 채우니까 양궁이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양궁이 이동해서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양궁 한 개가 이동하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합해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이다. 까먹지 마. 됐어? 자, 이게 뭐야? P형. 그렇다면 이번에 N형입니다. N형도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잘 봐. 현재 여기가 SI, 여기도 SI, 여기도 SI, 여기도 SI, 여기도 SI가 있어. 됐죠? 그 다음 SI는 14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나머지 애들도 주변에 4개씩 있어야 되죠? 그래서 4개씩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SI 보면 전체 8개니까 옥텟 만족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녀석을 다른 녀석을 집어넣을 거야. 알겠니? 바로 제일 높인 게 P 같은 애들. 요게 뭐야? 15족입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하나, 둘, 셋, 넷에 5개. 맞아요? 5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5개 때문에 얘는 전기적으로 뭐가 돼요? 전기적이 아니라 현재 요 하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 요 전자는 요 녀석은 원자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마구마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저 자유전자가 있는 이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해. 그럼 생각 잘해봐. 여기도 전자가 이쪽으로 가버렸어. 그럼 여기는 지워지지? 그럼 여기 있는 새끼는 전자 하나 잃었네? 플러스가 되겠지. 됐지? 그 다음 얘는 플러스 1.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전자 하나 마이너스 1. 전체적으로는 중성. 중성입니다.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야, N형 반도체에 뭐가 있다고? 자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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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전자. 여기 뭐가 있다고 했어? 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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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공. 됐지? 그러면 N형과 P형 요 사이가 문제야. 경계가 있겠지. 그 경계를 여기다 그려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위에 N형 반도체가 있어. 그럼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여기에는 자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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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전자가 있고 여기는 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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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공이 있네. 됐어? 근데 내가 아까 이런 거 알려줬지. 양공이 있으면 주변에 뭐가 있다고? 양공이 있으면 주변에 뭐가 있다고 했어?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지. 맞지? 그 다음 자유전자가 있으면 주변에 뭐가 있다고 했어? 플러스가 있다고 했지. 이거 플러스. 이 플러스가 여기 가운데 있는 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야. 지금 현재 여기 경계다. 근데 이 경계에서 잘 봐. 마이너스하고 양공이 붙어 있어. 즉 예빈이가 남자고 세희가 여자야. 이렇게 붙어 있어. 그리고 항상 마주보고 서 있어. 사랑에 빠지겠냐 안 빠지겠냐 세희야. 오래 보니 정들어. 정들으니까 익숙해. 보면 볼수록 볼매야. 사랑에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빠지겠지. 예빈이 아닌가 보네. 그치? 그치? 나 세희 싫어 이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요거 양공. 양공은 전자를 꽂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구덩이에 여기 있는 전자가 뽕 하고 들어가. 그럼 뭐가 돼요?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잖아. 그치? 이런 거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엔 스르르르르르 뭐가 생겨? 아무것도 없는 층이 생겨. 그 아무것도 없는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위에는 무슨 극이라고 했어? 뿔, 마. 이걸 우리가 뭐라는 줄 알아? 전기장애라고 해. 니들 책에 없는 내용을 해주는 거야. 왜? 저게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 자, 이제 요 상태가 됐다는 거 이해됐고 요 상태는 지금 현재 뭐라는 거 알려줬어 아까? 여기 가운데는요. 구덩이 안에 전자가 있어. 그래서 제로 상태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제 여기다 뭘 쏠 거야? 빛을 쏠 거야. 여기서 빛을 쏘는데 이거 좀 조심해. 우리 빛은요. 연속적인 에너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 이걸 파동이라고 한단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내용은요.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 아이 저 새끼 졸라 개똘똘한 건 알겠는데 아이씨 내가 심사위원님 내가 상대성 이론을 잘 몰라. 그치? 그래서 주긴 줘야 되는데 줄만한 거 없나? 이걸로 준 거야. 지금부터 알려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빛 알갱이를 별표라고 그릴 거고요. 이 빛 알갱이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광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광자. 미친 자가 아닙니다. 빛 알갱이, 빛 입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광자가 요 빛 알갱이가 바로 누구하고 전자하고 부딪히면 빛 알갱이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전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00개 에너지가 있어. 그럼 얘는 몇 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100개. 그럼 100개 가지고 일단 뭐 할까? 탈출하겠죠. 탈출. 그쵸? 탈출하는 에너지가 30개야. 그럼 몇 개 남어? 예빈아. 그치 70개 남지. 그럼 70개 가지고 가만히 있을까? 움직일까? 움직이겠지. 바로 이 얘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광전 효과라고 하고,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이 아인슈타인의 원리를 광량자설이라고 해요. 이게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론이야. 알겠니? 그래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져? 빛을 받으면 바로 요 중심부에서 양공과 전자가 분리가 돼. 다시. 됐어?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 양공과 전자. 근데 잘 봐. 양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라고 했죠?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야. 그럼 잘 봐라. 위에가 뭐였지? 플러스야. 밑에가 뭐였지?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밀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잡아 당기겠네? 그럼 마이너스는 전부 어디로 가겠니? 위로 가버리지. 그치? 그럼 여기 위는 마이너스가 모여서 마이너스 극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양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다? 그럼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잡아당기니까 얘는 어디로 가? 아래로 가지. 그럼 밑에가 양양양양양양 무슨 극이 되겠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됐어? 그리고 봐봐. 태양빛을 받으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이 생겼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이 생겼다는 얘기는 전지, 건전지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태양빛 받아서 건전지가 됐다 해서 태양전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넣으면 끝납니다.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맞죠? 맞잖아. 그러면 얘들아, 전류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전자하고 전류는 무슨 방향? 반대!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이게 전류. 이 얘기가 저기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니들 측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 야, 이해가 안 되지 않냐? 야, 빛 받으면 전자가 왜 위로 가고 왜 양극이 밑으로 내려가지? 그 얘기를 설명해 준 거야. 알겠어? 그 얘기를 설명해 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요. 봐봐. 여기가 지금 현재 무슨 극이 되는 거야? 위에 여기가 N형이고 밑에가 P형이야. N형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P형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건데, 여기에 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자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전류는 거꾸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재밌네. 여기는 뭐가 있어? LED가 있죠. 이게 발광 다이오드야. LED. 그럼 LED면 또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죠. 야, LED도 P형, N형이 있죠. 맞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P형인 부분이고 위에는 N형 부분이구나라는 거 눈치채야지. 맞죠? 다리로 얘기하면요. 여기가 긴 다리, 여기가 짧은 다리야. 니네 이 얘기야. 발광 다이오드가 여기가 P고 N이야. 여기에 플러스하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연결돼 있어. 그럼 이거 빛 방출하겠죠. 그치?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빛 방출 안 해요. 그 얘기야, 그 얘기. 됐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됐으니까 여기가 P형, 여기가 마이너스 됐으니까 여기 N형. 요게 전자. 이거는 전류. 우린 전류 가지고 따진다. 됐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태양 전지까지 배웠는데, 태양 전지판의 단점, 계절이나 시간의 영향을 받죠. 밤 안 돼. 그쵸? 비 오는 날 안 돼. 그 다음 겨울철 조금밖에 못하지. 그치? 그 다음 먼지나 눈 같은 거 쌓이면 또 안 돼. 이런 단점이 있지만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 지속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발전 단가가 비싸요. 설치비가 비싸거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이고요. 숙제는 뒤에 있는 거 다 숙제입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알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